조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포르투갈에서 열린 FAI 총회에서 다룬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패러글라이딩의 전반적인 흐름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FAI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FAI 문서들은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에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라서 FAI에서 요약한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FAI에서 제공한 회의 요약본을 보시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큐리시, 정밀 착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아시안 챔피언십, 유러피안 챔피언십, 프레 불가리아 월드 챔피언십 진행 결과와 유러피안 챔피언십에서 미팅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FAI 카테고리 1 경기 중에 선수를 탈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전자 타겟 문제, 그리고 유러피안 챔피언십 뿐만 아니라 시즌 중에 발견된 다른 문제들, 풍속 측정법이라든지 제2류 규칙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NAC에서 제안한 사항들과 카테고리 1 입찰에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2025년 월드 챔피언십 입찰에 참여한 국가는 알라냐 터키, 그리고 탈디고르간 카자흐스탄입니다. 지난 디러그에서 소개드렸던 국가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제1회 파나메리카 챔피언십 입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제안한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흥미로운 몇 가지만 찝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전자타겟이 있네요. 카테고리 1 대회에서는 경기 시작부터 새 타겟 또는 공장에서 리퍼한 타겟을 사용해야 하며 500개 착지할 때마다 교체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 타겟에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평상시에 타겟에 관련해서 많이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내려가다 보면 점수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먼저 팀 점수를 살펴볼게요. 선수권 대회에서는 처음 6라운드,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만 팀 최종 점수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개인 점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파일럿들이 함께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7라운드에서 8라운드는 62 안에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9라운드, 10라운드는 42 안에 있는 선수들, 11라운드에서 12라운드는 20위까지의 선수들이 경쟁을 하며 역순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제안을 왜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간 단축과 그리고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혼합 복식팀이 있습니다. 혼합 복식팀은 각 나라별로 한 팀만 배정되며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다시 요약본으로 돌아와서 아크로바틱 경기가 꼭 물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역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기존 규정에는 제한된 공역 위반에서 경기장 공역 위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최 측은 경기를 위해 모든 제한 공역이 포함된 공역 파일을 대회 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비행 금지 구역은 수직 및 수평으로 최소 100m의 완충 거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최 측에서 제공한 공역의 0에서 100m의 범위에 파일럿이 침범하게 된다면 0에서 100%의 벌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중 비행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기존 글라이더 또는 파일럿이 관찰자 또는 가까운 파일럿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에서 글라이더 또는 조종사가 구름 안에 있는 것으로
운중 비행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MD 또는 경쟁 선수가 운중 비행을 의심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파일럿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인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3명의 팀을 구성하기 어렵고 여성 파일럿에게 참가의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으므로 XC 세계선수권 대회 참가 기준인 월드랭킹 500위에서 참가자 자격 기준을 월드랭킹 700위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불가리아 NAC에서도 제안을 했는데요. XC 책점 방식에 대한 제안인데요. 기존의 리딩 포인트 책점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모든 타스크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리딩 타임 비율을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장소, 타스크가 있고 그에 따라 채점 방식에서 리딩을 하는 파일럿의 리딩 타임 비율과 리딩 타임의 가중치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이크앤플라이가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크앤플라이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CIVL은 표준화된 점수, 순위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 CIVL 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순위를 매기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카테고리 1 이벤트에서 텔레그램과 같은 메시지 플랫폼을 공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내려가 보면 정밀 착륙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대회 중 컴플레인, 즉 이의 제기는 영어로 된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구두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XC 대회 분류가 공식화된다고 합니다. 오픈 클래스, 시리얼, 스포츠, 스탠다드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오픈 클래스는 CCC를 포함한 모든 글라이더가 대상이고요. 시리얼 클래스는 EN, LTF가 있는 등급이고요. A부터 D까지겠죠. 스포츠는 ENC, LTF2, 스탠다드는 ENB, LTF1, 2입니다. 글라이더 등급에 따라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FAI,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딩 위원회인 CIVL의 2023년 회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언제쯤 시행될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